예, 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국정위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지는 사실 좀 체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공약에 대해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오늘은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을 맡고 계신 윤문용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예, 보통 저희 이진 부장하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은 좀 저하고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네, 네. 국정위에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아쉽죠. 음,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제 공약을 직접 발표하셨고, 네네.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예, 특히 이제 전체 통신 가입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네,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네네. 지금 필수제고 공공재 또 생필품 이런 네. 점들을 강조하시면서 전체 이용자들한테 10,000원 정도, 11,000원이죠 네, 기본료를 네, 인하해주겠다고 공약하셨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은 이제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맞아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예, 봐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오늘 국정위가 어르신 저소득층 예, 감면 혜택이라든지 선택약정 할인 요율 네, 상향이라든지 또 보편적 요금제 출시라든지 네. 이런 대안 등을 오늘 발표를 예, 했는데, 여러 가지 발표를 네. 하셨어요. 근데 예, 어쨌든 이제 실제 일반 국민들이 내 통장에서 나가는 통신비가 얼만큼 줄어드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사실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러시군요. 보여지죠. 예, 예. 일단 오늘 제일 이슈화가 되는 게 기존에 이제 20%의 그 선택 할인 요금이 이제 25%, 한 네. 5%포인트 정도 이제 좀 증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이 통사들이 제일 반발이 심해요. 그렇죠. 예, 이 통사들은 이제 5% 상향으로 인해서 뭐 중내 산에 지금 이러고 뭐 있고 그리고 또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네. 뭐 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서류에 예, 여기 이 내용인데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는 한 1,900만 명한테 최대 1조 원의 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걸었어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이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20% 요금 할인 받는 가입자가 3월달 기준으로 1,238만 명이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는 이제 2,000원의 추가 할인이 있는 음.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이제 상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도 또 되고, 또 이런 가입 혜택이 크진 만큼 네, 연말까지 한 1,900만 원까지 확대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지금 당장 이게 제도가 도입한 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2개월 뒤에 딱 할인이 받는 사람은 어쨌든 1,200만 원, 1,300만 원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럼 그들이 딱 2,000원 정도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할인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정부로 돌아가서 제일 욕했던 MB 정권. 그렇죠. 예, 예.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요금 1,000원 인하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1,000원의 혜택을 줬던 네, 그런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5,500만 이통 가입자 전체한테 1,000원을 할인해 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1,300만 명으로 예측되는 그들한테 2,000원을 할인해 주는 거라서, 사실 그때 이명박 때 그렇게 욕했던 내용보다도 네, 조금 더 후퇴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다만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게 네.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혜택이 커져요. 네, 네. 할인율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짜리 요금제 쓰는 것보다는 50,000원짜리 요금제 쓰는 게 훨씬 더 큰 금액의 할인을 받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은 그런 점에서 향후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쏠릴지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통사는 그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이쪽으로 가버릴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소비자는 또 이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에 네. 또 요금 할인을 받으시는 부분들은 원래 또 기본적으로 제도화돼 있었던 네.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거 원래 있던 제도고 내가 지원금 받으면 사실 혜택 못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떨어진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경영 상황이 예측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행정권의 범위 밖이다라고 네. 일부 주장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근데 실제 그거는 이제 좀 액션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배임이나 뭐 네. 이제 그 주주들의 이제 외국 주주나 이런 네. 분들의 네. 배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그 경영권 문제 등 혹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맞아요. 저도 오늘 그 통신사 관계자분하고 네. 통화를 좀 했는데 네네.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네네. 혹시라도 네. 배임 행위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이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까라는 사건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게 규제 산업이라서. 그렇죠. 네. 나라에서 만약에 칼을 들고 그냥 네. 오면 어쩔 수 없이 지지를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역대로 사실은 통신사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 통사에서 또 이걸 반대하면서 얘기를 한 게 네. 아이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고 네. 또 선택 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통사가 주장하는 건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통사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좀 미운 상대죠. 네. 원래 단말기를 유통하는 구조의 한국의 유통 구조에서는 네. 제조사가 통신사한테 그 리베이트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상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 금액을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한 20% 정도에서 크게는 30%까지 리베이트 주는 경우들이 됐다고 보는데 애플은 이런 데서 하나도 사실은 리베이트를 거의 주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택협정 할인은 다 오로지 이제 통신사들의 재원으로 고객들한테 요금 할인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지원금으로 줘야 될 돈은 또 이제 통신사가 그대로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그 요금 할인을 해주는 거라서 뭐 그 지원금 제조사가 리베이트만 얼마 주면 이제 통신사는 요금 할인을 해주더라도 또 피해가 좀 덜한데 애플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리베이트는 없고 이제 오로지 정말 그 자기들이 재원으로 다 요금 할인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고가 단말기 분야에서는 뭐 거의 애플 독보적이잖아요. 그런 고객들이 더더욱 또 그런 분들이 또 고가 요금제 쓰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 할인 그만큼 할인해줘야 되는 금액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따 자급제 얘기가 완전 자급제 얘기가 또 밑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가 되는 게 원래는 전 국민한테 기본료 11,000원 상당을 없애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르신이라든가 저소득층으로 좀 이렇게 혜택이 좀 뭐라 그럴까요?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생계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좀 보편적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고요? 실제 제가 이제 전기통신 사업법상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은 요금 감면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이통 3사가 작년에 이용자들한테 해준 사회취약계층 해준 요금 감면 혜택이 한 5천억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은 추가로 5천억이 들어가는 건지 물론 이제 설명에는 뭐 추가로 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그동안에는 통신사들이 시스템에서 감면해 주던 걸 이제는 제도화 시킨 측면이 있다라고는 봐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통신사들의 감면 혜택 플러스 이번 대책이 추가적으로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갈지는 진행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공 와이파이예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일단은 2통 3사의 와이파이는 개방이 됐고요. 그렇죠. 개방이 됐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개방은 아니에요. KT가 마지막으로 8월 달에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버스라든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또 와이파이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속률하고.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접속이 몰리다 보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하철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이걸 하려면 또 재원이 또 예산이 또 많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실행이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고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그래서 기존 이제 이용자분들도 써보시면 알겠지만 역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괜찮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때는 또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접속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역사는 이통 3사가 직접 운영하는 와이파이 자사의 와이파이명이고 그 지하철 그 역량이라고 그러죠. 차량 안에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속도 차이 등이 이제 공공 와이파이와 일반 와이파이의 속도 체감으로 이제 느껴지실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예산이 확보된 대로 어쨌든 220만 개까지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역대 정부와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의 청사진을 많이 꽃빛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뭐 13,000개에 불과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고요. 기재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기존 이통 3사 거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은 이통 3사가 개방한 또 개방하겠다고 한 그 망들을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광고 15초를 보고 뭐 2시간 정도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광고를 안 보고도 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거 플러스 이게 개방된 와이파이인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통사들도 이게 다른 회사 고객한테 개방한 와이파이는 품질 관리나 이런 거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적재수의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버스의 출퇴근 시간에 광고가 몰리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통 3사의 서비스는 그런 망부와도 조절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확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재원의 일부나 이제 어느 정도를 이통 3사들한테 투자해가지고 개방된 와이파이를 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보편요금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내용은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필요하다. 지금의 일단 3위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 데이터는 300MB밖에 안 주면서 32,900원을 받아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가 요금제 쓰신 분들은 이 보편적 요금제가 나오면 일로 다 갈아타시면 되고 고가 요금제 쓰신 분들은 선택약정을 선택해서 이제 큰 이제 요금 할인 받으시는 그런 걸로 이분화시키면 좋은 정책인데 다만 문제는 이건 정부가 법안을 직접 내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 없죠. 일부 정책 당국자는 뭐 올해 하반기에 발의해가지고 뭐 하반기 내에 국회 통과하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국회 상황이나 국회에서의 그 어떤 그동안의 가계통신비 법안 논의 이런 속도로 봤을 때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아쉬운 측면은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요금 인가권과 또 약간 심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저 데이터 요금제 2만 뭐 지금 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만 5천 원에 뭐 음성 100분, 뭐 문자 한 100건 거기에 데이터 1기가 이런 요금제들은 지금도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들과 협의 또는 유도 아니면 또 심사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너무 이 부분을 국회로 떠넘기고 좀 시간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던지기만 했다. 그렇죠. 걸로.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기본료 폐지고 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국정위가 지금 당장 국민한테 줄 혜택을 발표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내용은 훌륭하나 방식이나 이제 과정의 경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조금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요 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예, 이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절감 대책으로 해서,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아닌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알뜰폰, 네. 알뜰폰 대책이라든가, 네. 아니면 아까 우리가 아이폰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나왔던 네. 완전 자급제 네, 네.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네. 뭐 그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은데, 네. 알뜰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뜰폰 업계들은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되게 굉장히 환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네. 이제 워낙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 뒤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이 없어서 좀, 예, 좀 그런 거는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제 완전 자급제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완전 자급제가 빨리 들어오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그걸 선호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이통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이폰이 선택 할인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고객 분류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분류다. 그쵸.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국산폰을 쓰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논리를 펼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 그 요금 체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구조 복잡한 유통 구조. 특히 이제 뭐 99%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자급제가 조속히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좀 필요한 측면이 있죠.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완전 자급제를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어제도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결론이 완전 자급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완전 자급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필요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 2만 개 정도 있는 유통점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사가 또 달린 문제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 정책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게 만약에 전제가 안 되면 그 아까 통신사 관계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완전 자급제가 열리면 오히려 S 기업의 뭐 유통 구조라든가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될 거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요. 글쎄요, 저는 통신사들이 고객 점유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혼탁을 말하는 거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유인책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어떤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자체로 어떤 뭐 시장이 혼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어차피 이 유통점의 문제는 유통 3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뭐 하나의 통신사만 취급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3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보다 심도 높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의 책임이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결론은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나은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한다고 또 밝혔으니 거기서 이제 뭐 재사이통이라든지 또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완전 자급제까지 이제 한국의 통신 시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뭐 공약이라든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5년 동안 조금씩 좀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좀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 폐지 논란은 이번 발표로 이제 적당히 좀 어쨌든 정부가 사과를 하든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또 뭐 거기서 기본적 폐지를 가지고 사업자들하고 시민단체가 싸우기 시작하면 한국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한 구조 논의조차는 아예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는 사실 이번 발표로 대부분 가름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는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얘기를 윤문용 녹색 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